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드 TV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월 16일 오늘의 뉴욕 증권 시장의 5대 핵심 이슈와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는 배터리 문제와 관련된 차량 화재로 인해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시스코는 강력한 수익과 좋은 전망을 제공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에 대한 소환장을 암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머들링, 뒤죽박죽, 머들링 트루. 증권시장을 한마디로 머들링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황소는 결정적이지 않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뜨거워졌는데 이는 이론상 연준이 사기, 소위 모랄이, 즉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큰 폭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목요일 더 많은 경제 데이터를 검토할 것입니다. 도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 보고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그리고 주택 착공 등이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전기 걱정입니다. Electric worry. 포드는 이달 초 배터리 문제로 차량 중 하나에 화재가 발생한 후 완전 전기식 F150 라이트닝 픽업의 생산 및 배송을 중단했다고 회사가 수요일 늦게 밝혔습니다. 포드는 엔지니어들이 화재 원인을 파악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포드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는 배터리 생산 공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순손실을 낸 사업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는 포드가 EV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시스코의 성공, 시스코 comes through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킹 회사 시스코의 주식은 강력한 수익 보고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회사는 매출과 이익을 모두 달성하는 동시에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스코는 물류 비용도 일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코에 따르면 다른 기술 회사들이 컴퓨터에 대한 수요 감소와 침체된 광고 시장의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수요도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또한 몇 가지 어려움을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CFO 스코트 헤렌에 따르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백로, 그는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높으며 공급 가용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는 SBF가 보석금을 내도록 도운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She is who helped SBF to get out on bail. 기소된 FTX 설립자 샘 뱅커 프리드는 스탠포드 대학의 두 학자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스탠포드 로스쿨 명예학장인 레리 크레머는 법대 교수인 SF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친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 뱅커맨과 바바라 프리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와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연구과학자 안드레즈 페프켄은 CNBC를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의 동의에 따라 연방 판사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이름이 봉인된 다른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패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사기 및 음모 혐의로 기소된 SBF는 12월 2억 5천만 달러의 보석금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의 부모도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오늘의 5번째 핵심 이슈, 샌더스 대 슐츠, 샌더스 vs 슐츠. 하워드 슐츠 CEO는 3번째이지만 곧 스타벅스에서 물러납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다음 달 증언 초대를 거절한 이후 어쨌든 그를 상원의원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샌더스는 슐츠를 소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상원의원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어쨌든 그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를 선호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샌더스는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스타벅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청문회를 3월 9일로 예정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대주주이기도 한 슐츠는 스타벅스가 진보적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면서도 바리스타들 사이의 노조 결성에 반대하는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참 모순된 행동을 하는 듯해 보입니다. 3월 9일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참 볼만한 광경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5가지를 배경으로 깔고 오늘의 시황,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을 동부표준시 11시 35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또 다른 뜨거운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 거의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다가 지금 현재는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캐시 스탁턴은 시장의 정서가 극도로 탐욕스러워져 깨지기 쉬운 테이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한마디로 시장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탐욕스러워져, 시장의 정서가 극도로 탐욕스러워져 깨지기 쉬운 테이프를 만들고 있다. 목요일 또 다른 뜨거운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감소로 미국 경제가 연준이 금리 인상 속에서 버티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207포인트가 빠지고 있고 0.62%, S&P 500은 0.59% 하락했고 내스닥 컴파스는 0.61%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AMG에는 다우의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각각 거의 1%를 잃었습니다. 모든 S&P 500 업종이 하락했고 부동산 유틸리티 산업재가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 척도인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0.7% 상승했고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0.4%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1일로 끝나는 주에 초기 실업수당 청구가 예기치 않게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보고서가 모두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책임자인 마이크 로엔가르트는 이번 주 두 인플레이션 수치는 인플레이션의 끈적함과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오늘의 PPI 수치가 초여름 이후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로에웬가르트는 실업수당 청구 감소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희망이 사라지면서 시장에 한숨을 쉬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은 희망만큼 빨리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그
그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회복력을 유지했습니다. 수요일 다우 산업 평균 지수는 38.78포인트 0.1%, 0.11%, S&P 500 지수는 0.28% 상승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종합지수는 3일 연속 0.92% 상승했습니다. 클라우드 ETF는 4일 만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날에 페이스대로 2% 하락했습니다. 위덤 주리 클라우드 컴퓨팅 펀드는 목요일에 2% 이상 하락했으며 4일 만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날을 맞았습니다. 펀드에 포함된 몇 가지 주요 주식의 주요 움직임이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토스트, 쇼피파이, 앰플리튜드 및 링스 앤 트롤의 주가는 모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토스트와 링스 앤 트롤은 각각 2022년 2월과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메리카에 따르면 P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이 승리했다고 제안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보고서가 목요일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코메리카 웰스 매니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존 린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매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CPI 보고서와 결합하여 가격 압력과의 쉬운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린치는 목요일 썼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의 이동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의 여정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때문에 연준은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10월 이후 주식시장이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더 긴 기간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PER 멀티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찾고 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 및 분기에 수동적인 지수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 전략과 함께 성장보다 가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포지셔닝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식은 현재 수준에서 완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엔비디아에 대한 보류 등급 재확인 세속적인 주제가 AI 컴퓨팅 회사의 음소거된 펀드멘탈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애널리스트 로스 세이모어는 최근 인텔과 AMD의 신중한 가이드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AI GPU 가속기 사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는 목요일 노트에서 전반적으로 분명히 엔비디아 주식은 AI 컴퓨팅을 둘러싼 새로운 열정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이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회사는 수요일 종가에서 25.3% 하락을 의미하는 170불로 회사의 목표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관계없이 강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도이치뱅크는 말합니다. 도이치뱅크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잠재적인 구매가 필요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애널리스트 벤자민 소프트는 게임 주식을 보류 상태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하고 목표 가격을 7불에서 90불로 높였습니다. 그의 목표 주가는 주가가 수요일 세션이 종료된 지점에서 15.1%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요일 개장 시 주가 하락은 예상보다 높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예상치 못한 실업수당 청구 감소로 인해 목요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채굴자들을 끌어내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금주식,
완고하게 높은 1월 소비자 물가와 예상보다 훨씬 강한 1월 소비 판매가 이번 주 금 가격에 미친 영향을 미쳤습니다. 4월 금 선물은 전주 대비 1.4%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네크 골드 마이너즈 ETF는 WTD로 거의 3% 하락하여 5주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가장 긴 손실입니다. 개별 광부의 움직임이 여전히 더 두드러집니다. 헤클라는 WTD 10% 이상 하락하여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8월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퀴녹스, 앵글로 골드, 비지 골드 및 긴로스는 이번 주에 각각 6% 이상 하락했습니다. 금주식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을 마치면서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항상 시세의 흐름을 그 무엇 때문에 오르고 무엇 때문에 내리는지 개략적인 시세의 흐름을 시황을 항상 했을 때 주식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신중한 투자자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